근무 태만이면 그냥 일을 좀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 근무 태만은 그냥 업무 소홀이 아니라 엄연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무 시간에 쇼핑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주식 사고 또 개인 SNS 하고 이게 전부 다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물론 한가할 때 잠깐 한번 했다가 상사나 동기에게 들켰다면 그냥 따끔하게 한번 혼나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상사도 더 이상 눈 감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내부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찰 대상이 되고 징계위원회에 해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저 오정훈 변호사가 공무원 근무 태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했어요. 급하게 주문만 했어요. 근무 태만으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답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한테 방어적인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징계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몇 분 했냐를 보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업무랑 관련이 있었는지, 공용 PC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했는지, 그 시간에 민원이 밀렸는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시 된다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물론 한두 번에 그쳤다면 견책 등으로 선처받을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감봉, 정직 등 충분히 중징계도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갑자기 일이 몰려서 야근을 할 수 있겠지만 야근을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입력한 경우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부당수령한 금액에 따라 징계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100만 원 이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최소 감봉에서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불이익은 더 많은데요. 관련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태만과 관련해서 감사 이야기가 나왔다. 혹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되지 않나요? 전부 인정하면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솔직한 한마디가 근무 태만에 대한 고의성으로 인정되어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반복적이었는지, 일시적이었는지, 개인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팀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었는지, 추가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지, 또한 감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근무 태만의 시간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정말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적 행위로 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요, 감정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보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 태만으로 감사가 시작됐거나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해 나갈지 고민해 보시고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징계가 나올 위험이 있다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함께 전략부터 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 태만, 사실 한두 번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업무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내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징계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건 총괄 변호사 오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